네. 자, 오늘, 수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코스피가 좀 강세를 보였죠, 그죠? 좀 과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여기 코스피 지수가 좀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좀 특별히 주요 원자재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수가 급등한 걸 설명하려면 반도체가 올라온 걸 설명을 해야 되고, 반도체가 또 올라온 걸 설명하려면 어제 언급드렸던 호남 반도체 요거 관련된 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테마주들이 움직인 게 거의 없어요. 그냥 호남 반도체 이쪽 관련된 것들만 움직였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정치적인 이제 것 때문에 테마주가 움직이는 거라서 그거 그냥 이해만 시켜드릴 거예요. 얘네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원자재, 뭐 금이라든지 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산물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일반 중소형주들은 좀 쉬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좀 쉬었다. 네. 최근에 이제 연이어서 2주 정도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는 모습이었어요. 네.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소폭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다우지수, 이것도 그냥 쉬었죠, 그냥. 네. 마이너스 0.3%. 나스닥은 마이너스 0.6%,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3% 이런 식으로 좀 쉬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오르긴 했어요. 0.8%. 근데 뭐 반등 세게 안 나오고 조금 나오고 나서 도는 모습이죠. 그 정도로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서 오세요.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3.8%, 3.6% 거의 뭐 4% 가까이 급등을 했죠, 그죠? 굉장히 세게 끝났는데 아까 보셨지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일주일째 옆으로 돌고 있거든요. 안 간다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일본 증시를 보시면 0.8%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몇 배 오른 거야, 그러면? 4배 이상 더 오른 거 아니에요? 그죠? 대만도 0.8%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얘네들보다 4배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왜? 왜 4배 이상 급등했을까? 당연히 얘네들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를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라서 정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걸 억지로 막 너무 끌어올려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죠? 삼성전자 여기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오늘 몇 퍼센트? 6% 급등 마감했죠? 음. 장중에는 최대 8%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장중에 이제 8%까지 급등을 했고 장 마감은 이제 5% 이제 급등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시아 증시가 그러면 아시아 쪽에 있는 반도체주들이 다 급등을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키옥시 홀딩스 있죠. 이걸 보면은 뭐 3% 올랐어요. 3%. 크게 오른 게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올라와서 나중에 따라 올라온 것 같아.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음? 이거 말고 뭐 독저기 뭐야 소프트뱅크 그룹 이런 거 일본 주식이죠. 일본 반도체. 여기도 보면 오른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할 정도로 급등을 했고 그게 우리나라 지수를 크게 끌어올려서 일본이랑 대만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 이거죠. 그러면 뭐 일본 쪽에는 문제가 있어서 못 갔나 보죠. 아니에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이거. 요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랑 같이 가는 주식이잖아요, 그죠? 어제 0.8%밖에 안 올랐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 의해서 2% 올라가는 게 다예요. 그럼 뭐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어쨌든 지들끼리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응? 저것 때문에 그래. 이게 뭐 때문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예측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네, 정말 힘든데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것까지 그런 게 이제 끼어들면은 막 더 힘들어. 진짜. 제가 약간 목소리 좀 짜증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네.
안 그래도 이제 분석하고 예측하고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곳이 주식시장인데 여기에 이제 인위적으로 정치적인 뭐 그런 게 들어오면은 더 머리를 꽈놓거든요. 오늘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 반도체를 누가 올렸느냐, 그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누구긴 누구야. 외국인이란 기관인데 보세요. 오늘 외국인도 샀어요. 단타치로 산 거 같아요. 단타 치려고. 오늘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각각 1조 6천억, 하이닉스는 1조 원 이렇게 샀거든요. 순매수했어요. 근데 이제 기관에서도 보면은 각각 하이닉스를 4,700억, 삼성전자는 2,400억 순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올라갈 때 분 차트를 잘 보면 하이닉스 볼까요? 분 차트 보세요. 아침에 살짝 들었다가 놓쳐. 이게 9시예요. 9시부터 10시 사이. 그 다음에 쭉 끌어올리죠. 그 이후로. 10시 이후로.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아침에 살짝 들었다가 놓고 10시 이후로 쭉 끌어올리죠. 그리고 계속 이거 이제 주가 관리해서 유지하고. 누가 오늘 이렇게 샀을까요? 기관입니다. 외국인은 아침부터 샀거든요. 아침부터. 근데 기관이 따라서 가더라고. 그러니까 기관이 올린 거예요. 외국인도 같이 샀어요. 그래프를 보시면 투신도 아침에 반도체 투신도 아침에 코스피에서 좀 팔다가 10시 그 전으로 쭉 사러 들어왔고요. 10시 조금 전부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금융투자 10시까지는 별로 안 사다가 그 10시 이후에 쭉 사러 들어오죠. 똑같잖아. 어? 이게 누구겠어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올린 게 기관이에요. 다른 나라 안 가는데 왜 올렸을까? 테마주도 오늘 다른 거 간 거 없어요. 이것만 갔다니까. 자, 상한가 항구 위주로. 남아토거. 뭔데요, 이거? 호남 반도체. 응? 그 다음에, 오늘 방송 길게 안 할 겁니다. 오늘 설명할 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짧게 끝낼 거예요. 자, 금호건설. 상한가 2개 나왔죠. 그 다음에 서산.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상한가는 못 갔지만 어쨌든 윗골이 짧은 19% 준상한가를 만들고 끝났죠. 동양파일도 오늘 급등했고 부국철강, 남아산업, 강동 CNL, 기타 등등등 급등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 제가 낮에도 우리 회원들한테 강조를 참 많이 했는데 남아토건 차트를 잘 보세요. 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그죠? 그 전에 주가 올라가기 전에 3,000원대 주식이 12,000원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한 4배 가까이 급등한 거예요. 한 3배 올라갔, 정확히 한 3배 정도 올라갔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하여튼 4배 가까이 급등한 주식이, 그죠? 다 내려왔어. 한 달 만에. 탁 내려왔잖아요. 그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안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그러나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렇게 상한가가 연속으로 2개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반등이 모든 주식이 반등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죠? 여기서 올라갈 때 못 산 사람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 내면 좋고 또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 이런 데서 물타기 해서 손실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더 큰 수익을 내고 끝낼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죠?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반등이 요즘 이런 식으로 세게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어. 어쩌다가 뭐 한두 개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런 거 없어. 금호건설도 보시면은 상한가 2개가 나오거든요. 아유 이건 예? 이런 게 어딨어 요즘에. 요즘에 테마장세가 이렇게 좋았나요? 테마장세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는 반등 잘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서산도 오늘 세게 올라오고 여기 매물대가 얼마나 센 데인데 이렇게 올라와. 상한가는 못 갔지만 양봉의 형태가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급등은요 굉장히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인위적이라. 제가 어제 이쪽 이제 호남 반도체 관련주 얘기하면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치적인 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8월 17일 그죠? 그 민주당 그 전당대회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반도체 호남 반도체가 이제 테마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전까지만 잘 어떻게 하셔가지고 수익 잘 챙겨나오지. 그 소리였거든. 응? 근데 이러다가 그거 계속 갈 것 같죠.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이거 진짜인가 봐. 호남 반도체 뭐 바로 이거 될 것 같은데? 야, 그럼 이거 저기 뭐야. 민주당 전당대 끝나서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호남 반도체 밀어붙이면 이거 앞으로 더 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야,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더 가는 거 아니야? 이런다니까. 해요. 안 할 것 같지? 해요. 그럼 예를 들어 나바터건 옛날 고점 여기거든요. 22,000원. 그럼 지금 7,000원이잖아요. 상한가 두 개 나와서. 사람들이 목표가를 22,000원까지 잡아요. 나 이제 저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이 봤어. 순진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갈 것 같다고 지금 사는 거예요. 뉴스 보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아셨죠? 하여튼 이래. 이런 식으로 상한가 나오는 게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거예요.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끝나야 되는 줄 아세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남아산업 정도가 제일 적당한 거야. 이 정도. 급등을 하고 싶어. 재료는 있는데 뭐 이미 다 써먹었고, 그죠? 20%좀 오르다가 그냥 다 내려가고, 다음날 또 한번 시도해 보지만 또 하다 내려오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지금 정상인 거지. 이것도 센 거예요. 이것도 그나마 이것도 세게 나온 거 이틀 연속 나왔으니까 이 정도가 그냥 적당한 거지. 예? 이건 아니야. 이거 남아토건 뭐 금호건설 서산 이건 아니라고. 근데 상한가 나왔죠.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정치적인 거라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다른 나라 하나도 안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만 올라갔을까? 8월 그 지금 남아 있는 게 민주당 전당대회 남아 있는 게 호남하고요. 저기 서울만 남아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호남 쪽 그쪽 분들 그죠? 네, 그쪽 사람들 그 저기 뭐야 권리당원이 많거든. 그게 집중적으로 신경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그러려면 끝내지도 않았어. 뭐하러 귀찮게 그런 얘기를 해야지. 네. 주식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테마주가 왜 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는 차트를 가지고 분석하면은 정답을 해답이 없겠죠, 그죠? 네. 정치적인 거. 그래서 이럴 때는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하세요. 저희도 어제 왜 일산건설 가지고 수익 내고, 강동CN을 수익 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제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략을 하시되 뭐 딱 보이는데 안 할 건 아니라 뭐 딱 보이는데 올라갈 게 보이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 하세요. 대신에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딱 수익이 나면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빨리 그냥 먹고 나오시란 얘기예요. 응? 수익이 났다. 마치 이제 불난 것처럼 행동하셔야 돼. 자, 불나면 어떻게 돼요? 빨리 나와야 되잖아. 그죠?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고 어디서 막 탄내 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냄새 좋다 이러고 있진 않거든요. 나오셔야 돼. 황급히 나와요. 그래야지 요즘에는 수익을 내 꼴로 만들 수 있어요. 이 호남 반도체는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급등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테마주도 요거만 간 게 그것 때문이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아셨죠? 나중에 뭐 뒤에 가서 더 가지고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는 별말을 안 하잖아. 회사에서. 반도체 회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정부에서 막 그러고 있는 거지. 언론하고. 응?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저기 얘기 드릴게요. 원자재 얘기.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 좀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우리 회원들, 저기 문자반 회원들. 거기 뭐야. 여기에서는 이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큰 흐름을 잡아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즘에 금에 대해서 뉴스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있잖아요. 뉴스에서 안 나오면 우리가 직접 챙겨봐야 돼. 진짜 챙겨보시. 어? 진짜 챙겨봐야 돼. 이놈들이 얘기를
자, 일단 금이 이거는 월봉 차트인데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쭉 올랐었죠. 자, 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뭐, 요 얘기하고 농산물까지 얘기하면은 8시 반이면 끝날 것 같아요. 네, 한 10분 정도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돼요. 오늘 뭐, 저기 축구 경기나 무슨 스포츠 경기 있나요? 오늘 저녁 방송 왜 이렇게 조금 들으셨지? 거의 무슨 월드컵 수준인데? 뭐 있어요? 네. 제가 스포츠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운동은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잘 몰라서 혹시 뭐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거의 이건 월드컵 결승전 분위기인데요. 네. 왜 이렇게 줄었지? 이럴 때 뭐가 있는 거거든요. 맞지 않아요, 그죠? 네. 자, 일단 금이 여기에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2월 말에 사람들이 2월 말 3월 초에 금을 많이 샀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많이 샀어요. 급등했을 때 여기서 많이 샀고 여기서도 많이 샀죠. 그 당시에 이제 금값이 작년 초에 2,000달러대였거든요. 2,000달러대였던 주식이 2배 올랐어요. 5,000달러대로 급등을 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뭐 이제 그런 뉴스도 있었죠. 그 당시에 그 서울에 금은방 거기 직원이 얼마였더라? 금 5억 원인가 10억 원인가 같은 뭐 그 이상이 되는 그 금부치를 들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직원이 생면부지의 남도 아니고 가족이더라고. 친인척. 그러니까 친인척을 그 직원으로 썼는데 그놈인지 그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돈을 들고 그 금을 들고 도망갈 정도로 그 당시에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아니었.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말에 그 이란 전쟁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겠지. 야, 안전자산이 최고야. 왜냐면 이제 이란이 호르무 지역을 봉쇄해서 국제유가 폭등하면서 전세 경제가 마비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또 촉새들이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했잖아 그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금을 많이 샀어요. 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맞지 않나요? 그러면은 금값이 막 올라가야 되잖아 전쟁 터지면. 근데 참 이게 웃긴 게 개미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은 갈 곳도 안 가. 안 그래요? 개미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 갈 곳도 안 간다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와도 개미들이 저 붉은 주식을 털지 않는 한은 저 못 가요. 지금보다 삼성전자 실적이 100배 이상 나와도요. 개미들이 잔뜩 들고 있죠? 안 가. 그거 맞잖아요. 그죠? 안 간다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지금 그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기화된 그거하고 개미들이 올라타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부터 해결해야지. 근데 어쨌든 안전자산인 금이 개인들의 그 생각을 다 뒤집어 엎고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고 또 내려갑니다. 이해 안 가시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 5,600달러까지 갔던 금이 4,000달러를 잠깐 깹니다. 이랬던 거예요. 개미들이 몰려있으니까 후레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이 뭐 금리 인상한다고 이제 언론들이 떠들고 있지만 어제 그 얘기는 어제 해드렸죠, 그죠? 금리 인상 뭐 어쩌저쩌게 나오는데 거꾸로 금이 올라가. 조용히 올라가. 저점 대비 10% 넘게 올랐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좀. 슥 올라오죠. 그 다음에 금을 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보고 있으란 얘기예요. 이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뭘까요? 엔화. 응? 엔화. 미국이 엔화 하는 거에 개입을 했잖아요. 일본 정부랑 같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할 거야. 큰 흐름을 얘기해 드릴 거야. 구리. 구리 가격이 좋으면 앞으로 전세 경제가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네, 구리는 실제로 많이 쓰거든. 근데 최근에 구리 가격 신고가 나고 있는 거 아세요?
이놈의 쓰레기 언론들은 이런 걸 얘기를 안 해, 요즘에. 왜 얘기 안 해줘? 아니, 불이 신고가 나잖아. 왜 얘기를 안 해, 언론에서? 이 들어보는 분들. 불이 관련된 뉴스 요즘에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안 나와요. 아, 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얘기합시다. 쓰레기들이야, 진짜 이것들. 헛소리만 하고 앉아있어. 미국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아,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데? 어? 지들은 괜찮아요? 그 기자들은? 제정신들이 아니라니까. 네. 보고 있으면 진짜 옆에 있으면은 진짜 막, 어우, 그냥 한 대 진짜 후려치고 싶어, 진짜. 왜 이런 거 얘기 안 해줘? 응? 구리 가격 폭락할 때는 막 신나가지고 막 나발나발 대더니 올라갈 때도 얘기도 안 해. 응? 신고가예요. 사상 최고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테마주가 급등해야 돼요, 지금? 구리 관련된 테마주가 급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회사가 뭐가 있어요? 잠깐만. 뭐 이구산업 이런 거? 이런 거 막 상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구리 가격 급등할 때 얘네도 급등했었어요. 근데 지금 왜 안 하는데 뉴스가 안 나오니까 뉴스가 나와야지 갈 거 아니야. 구리 가격 급등할 때마다 얘네들이 이렇게 춤을 춰요. 안 가. 그놈의 호남 반도체 탄핵만 하고 호남 반도체. 응? 그러니까 이 테마주도 얘네들이 다 배려놨어. 정치권하고 쓰레기 언론들이 테마주 못 가게 하는 가장 1등 공신이라니까. 역적이지 역적. 대창 이런 거. 안 가. 관심 좀 가져보세요. 응? 왜 안 가는데? 구리 가격 급등할 때마다 대장주로 움직이는 게 총 거의 보통 3개거든요. 4개 얘기하면 대창, 서원, 이구산업, 국일신동 뭐 이런 거예요. 안 가. 서원. 그러니까 자율반등이잖아요. 이거. 얘는 막 힘들어하고 있어. 죽으려고 그래 지금. 예? 뭐냐고. 부채도 없는 회사에 부채가 하나도 거의 없네. 부채. PBR 0.28%짜리. 아니 28%가 28배. 그러니까 신고가 나면은 쟤네가 가야지. 호남 반도체 가지고. 제가 얘기해드린 이유 잘 아셔야 돼요. 시장이 이제 저 선거 다 끝나고 나면요. 바뀌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 관련주.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농산물. 최근에 농산물 가격이 좀 움직였던 걸 아시나요? 대표적인 게 콩, 옥수수, 밀 이건데 콩이랑 옥수수 위주로 두 가지만 보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콩을 볼까요? 대두.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었어요. 모르셨죠? 왜 뉴스가 안 나와요? 응? 그 이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언론이 막 국제 농산물 52주 신고가에 이란 홍해, 그 다음에 홍해에 있는 후티 반군, 그 이쪽에 막 지금 뭐 해협 봉쇄 이런 얘기 나와서 앞으로 걱정이다. 그리고 지금 막 중국은 대규모 큰 홍수에다가 난리도 아니더라고 막. 그리고 우리나라도 엄청 덥고 막 작물 타들어가고 지금 경남 지역은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가뭄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막 부각해가지고 띄우면 테마주가 가야 한다. 농산물 테마주가 가지. 비료 관련주하고 뭐 기타 등등등 그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안 해. 그런 얘기를 안 해. 맨날 반도체는 기회래. 그놈의 진짜 죄송합니다. 빌어먹을 반도체 그냥 반도체 타령만 하는 거냐. 괜찮다. 걱정 없다. 그러면서. 아니 그러지 말고 얘네들 좀 얘기 좀 하라고 좀. 신고가가 나는데 보통 이러면요. 테마주가 막 상한가 치고 날아다녀요. 안 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네? 신고가 났었어. 지금 좀 내려왔는데 신고가 났었어요. 그 다음에 옥수수. 최근에 50주 신고가 났었어요? 안 났었어요? 났었다니까. 작년 고점은 여기인데 52주 기준으로 하면 신고가였다고. 최근에 한 달 동안 이만큼 올랐고. 왜 얘기하냐? 응? 뭐 얘네들 있잖아요. 월봉으로 보실래요? 장기 추세. 선 미리 권았는데 이거 보세요. 바닥이에요 지금.
옛날에 여기, 그리고 코로나 터졌을 때 여기 큰 폭락 들어왔을 때 있죠. 그때랑 딱 EM에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 그럼 뭐예요? 지금 엄청 싼 거예요, 얘네들이. 그 한번 모르죠. 이런 게 나올 수도. 음? 제가 보기엔 한바탕 할 것 같거든 지금. 네? 참고만 하세요. 이게 이렇다고 해서 막 내일 모레 막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월봉 차트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 이건 옥수수고요. 아까 콩, 대두 똑같네요. 여기는 이제 옛날에 IT 여기 이제 9.11 테러 터졌을 때 코로나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요? 네. 근데 이런 쪽은 저놈들이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판단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얘기하지 않는 거를 보는 걸 좀 실력을 키우셔야 돼. 네, 주식 투자로 이제 수익을 좀 내고 성공하시려면 그런 걸 좀 실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워낙 사건 사고도 많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가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언급을 안 하는 쪽을 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이쪽에 관심을 갖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뭐 한 달에 두세 번이라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맨날 삼성전자 끝났나요? 아휴, 그러다가 본인 인생이 끝나요. 어? 개미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관심 갖는 쪽에서 멀어져서 한 발 떨어져서 다른 쪽도 보고 계셔야 돼요. 다른 쪽에서 돈이 좀 뭐 움직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종목이 코스닥 지수가 뭐 크게 빠지거나 그런 게 없죠. 삼성전자하고 이제 하이닉스가 난리를 치니까 호남 반도체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냥 쉰 거예요. 그냥 이게 코스닥 지수인데 보시면 어때요? 그냥 어제 오늘 쉰 거예요. 그냥. 아우 뭐요? 호남 반도체 그래갖고 반도체가 난리 치니까 이틀 동안 아유 저것도 또 그런다. 그래서 쉬잖아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기 장사 쉽니다. 네, 그럴 때 있잖아요. 가게 하시는 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유 막 너무 저기 시끄럽고 막 그러면 아, 그냥 오늘 저기 하루 이틀 쉽시다. 뭐 이래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아셨죠? 잊으셨어. 잊으셨어.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은 또 내일 기대해봐야지. 근데 어쨌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게 끝나요. 민주당 그 전당대회가 끝나. 그러면 이제 반도체도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이후 미국 쪽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국내 반도체 호남 반도체 이슈는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돈이 잠깐 이쪽으로 갔던 돈들이 다시 또 다른 테마주나 다른 중소형주로 오겠죠. 거기서 여러분들은 수익 낼 준비를 지금 해놓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이 목요일이고 내일 모레가 금요일인데 이틀 동안 뭐 하시느냐? 호남 반도체에 있던 돈이 다시 이제 돌아 나올 거란 말이죠. 이게 어디로 갈까? 그걸 보시면 돼요. 뭐 힌트를 드리자면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이 뭐 한다고 그러겠지 또. 최근에 미국이 뭐 한다 그러면 그 테마주가 움직였죠. 그쪽을 파고 들어가면 돼요. 아셨죠? 네, 그쪽을 파고 들어가면 네, 또 돈이 보일 거라 움직이는 게. 돈의 움직임. 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좀 쉬어가는 국면이었는데 내일은 또 기대가 되네요. 오늘 뭐 그래도 뭐 어제까지 얘기 드렸던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보고 있죠. 그 비율이 크게 뭐 나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소형주들은 조금씩 오르고 있다. 많이 오른 것들은 좀 쉬고 있고. 네,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갈지 조금 꺾었다 갈지는 계속 제가 확인하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더운 게 좀 약간 가셨는데 그래도 이제 무더위가 끝난 게 아니에요. 8월 12일이면 아직도 보름 이상 남았기 때문에 무더위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이렇게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매집하세요. 낙폭과대주, 저평가된 뭐 그런 성장주들 있죠? 아니면 뭐 테마가 있는 이슈가 있는 테마주들 매집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주식하는 사람들은 현타가 와요. 현타. 절망감이 찾아온다고 왜? 내 딴엔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아진 게 없으니까 거기서 나중에 큰그 상처를 입다. 정신적인 상처를.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